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토샵 사진 합성 실습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실습을 통해서는 레이어 마스크에 의해 레이어 클립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 변형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실습할 사진은 미옵스의 스플래시 장비를 사용해 촬영한 사진인데요. 오토드랍 포토그래피라고 해요. 2년 전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진학당에서 실시한 전기사진전에 출품된 오세희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사실 워터드랍 포토그래피는 한 번에 좋은 사진을 만들기는 너무 어려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옵스 스플래시 장비를 사용해서 두 방울의 물방울을 떨어뜨리는데요. 한 방울의 물방울이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기둥을 만들어서 올라가고요. 그리고 위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고 있는 물방울하고 만나서 이렇게 옆으로 펼쳐지는 모습을 기록한 이미지인데요. 실제로 바람의 아주 미세한 방향에 따라서도 두 번째 물방울이 떨어지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100장을 찍어도 1000장을 찍어도 10,000장을 찍어도 동일한 형태의 사진이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진을 만들 땐, 그리고 와인잔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만들고 싶을 땐 한 장에 미리 예쁘게 와인잔을 찍어 놔야 돼요. 사실 물방울 촬영보다 와인잔 촬영이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실제로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왜냐면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야 되고, 그리고 반사도 전혀 없도록 해줘야 하거든요. 이렇게 와인잔을 촬영하고 나서 물방울을 하나만 떨어뜨리더라도 주변으로 물이 산게 되고 또 흘러내리게 돼서 얼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 장을 촬영하고 많은 양의 사진을 촬영한 후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워터드랍 사진 하나를 선택해서 합성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지금 보시는 작품도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두 장의 사진을 합성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포토샵 작업을 할 때는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해야지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거든요. 선이 없는 단색 배경인데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가운데가 밝고 주변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가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실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포토샵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이렇게 멋지게 촬영된 워터드랍 사진을 이 와인잔에 한번 합성해 볼 텐데요. 이 합성을 할 때 맨 처음에는 구도를 한번 조정해 볼 텐데요. 여기에서 한번 정할 수 있어요. 4:5 비율의 세로 사진을 원하는데요. 이렇게 위쪽 공간을 조금 남겨두고 잘라주면 이제 4:5 비율의 사진이 만들어져요. 자, 이제 이 사진을 한번 합성해 볼 텐데요.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사용해서 패더값 5 설정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와인잔의 위쪽과 스플래시 부분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복사, 와인잔 사진으로 옮겨서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이어서 자유 변형이에요. 위쪽 와인잔이 약간 크잖아요. 많이 크죠? 이렇게 줄여주는데요. 이렇게 줄일 때 불투명도를 낮춰주면 효과적인데요. 불투명도를 50%로 낮추면 아래쪽에 와인잔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근처에 놓고 한번 확인해 보면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이때 조금 정교하게 작업을 해줘야지 나중에 합성이 조금 더 쉽게 돼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 정도 됐으면 확대를 좀 하셔서 하셔야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크잖아요. 약간 이렇게 낮춰주고요. 이때 중요한 게 불투명도를 낮추지 않으면 정확하게 작업할 수가 없어요. 위로 약간 올라가 있어서 아래로 낮춰주고요. 지금은 키보드로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확인해 보면 위에 게 약간 커요. 이제 조금 더 늘릴게요. 그리고 위로 약간 올려주고, 네, 이렇게 겹쳐지면 와인잔이 가장 진해지거든요. 이렇게 한 후에 엔터 치면 이제 작업이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원래대로 약간 줄여볼게요. 그리고 나서
불투명도를 원래대로 올려주고 작업을 하셔야지 이제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위치를 맞췄는데 한번 확인해 보면 위의 사진이 아래쪽 사진보다 약간 어두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 곡선의 조정 레이어를 사용해서 밝기를 조정해 주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추후에 다시 좀 사용해서 밝기를 맞춰줘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위의 레이어를 밝기를 조정하면 나중에 다시 어둡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정 레이어를 사용해 주면 좋고요. 그런데 조정 레이어를 사용할 때 그냥 밝기를 이렇게 움직여 주면 아래쪽 레이어 모두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를 클리핑 해주면 효과적인데요. 이렇게 레이어를 클립시켜주면 이제 이 레이어는 해당되는 레이어 2번에만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이제 다시 한번 정교하게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약간 밝게 했는데요. 경계가 훨씬 더 티가 덜 나잖아요. 이렇게 작업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합성을 할 수 있고요. 색이 지금 약간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색을 맞출 때는 색상 균형을 사용해 주는데요. 이때도 레이어를 아래쪽에 클리핑 해주고요. 지금 한번 색을 확인해 봤더니 마젠타 색을 조금 넣어줘야 되는데 그린이 약간 돌아서요. 이 색상 균형을 사용할 때는 꼭 세 가지 영역을 동시에 작업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밝은 영역도 한번 조정해서 전체 균형을 잡아주는데요. 실제로 영역별로 색을 확인해서 조정해 주는데 그 해당되는 영역에 조정할 게 없으면 조정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각 영역에 동시에 작업해 주는 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자,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훨씬 더 밝기와 색상이 맞아져서 경계 표시가 덜 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레이어 2번에 마스크를 씌운 후에 한번 작업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마스크를 씌우고, 잘못된 거예요. 레이어 2번을 선택하고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고요. 이제 검은색의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리면 2번 레이어가 지워지는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지금 불투명도는 한 20%로 작업해 줄게요. 자, 이렇게 드래그하면 점점 옅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마우스로 작업할 때 불투명도 20, 흐름 100%로 되어 있는 거 꼭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보정치는 10%로 되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작업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경계를 살짝 터치해 주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되는데요. 그 색상 균형과 밝기를 맞춰주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이 지워내야 해요. 그런데 밝기와 색상 균형을 조절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훨씬 더 쉽게 자연스러워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확대를 좀 해서 정교하게 작업해 볼 텐데요. 이 친구는 이제 안으로 넣어 버릴게요. 브러쉬를 사용해서 완전 앞쪽에 있는 물이 튄 부분은 정확하게 지워내 버리고요.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지워내고요.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면 위에 레이어 1번을 꺼볼게요. 이 위에 레이어가 지워진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조금 더 많이 지워졌잖아요. 자, 레이어 1번을 켜고 다시 이제 흰색으로 바꿨어요. X키 눌러서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나타나게 이렇게 해줘서 이게 초점이 이렇게 해야지 더 맞은 것 같고요. 물 안쪽은 파장이 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지워서 안쪽은 원래대로 복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됐어요. 다시 이제 화면에 맞춰 볼 텐데요. 이 정도면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물방울이 아주 작은 물방울이 많이 튀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물방울들은 더 먼 곳으로 튀어서 초점도 이렇게 흐릿하게 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지워주는 게 좋은데요. 지우기 작업할 때는 레이어 병합을 전체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패치 도구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이거 지울 때는 개인이 선호하는 도구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패치 도구를 가장 추천드려요. 이렇게 지우고
특히나 이게 파란색인데요. 사실 굉장히 그라데이션이 미세하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패치 도구가 아니라 다른 도구를 쓰면 얼룩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을 해서 이렇게 놓을 때 그냥 놓는 것 같지만 가능하면 비슷한 밝기에 놓게 돼요. 그렇게 해야지 작업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조금 더 확대해 볼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작은 물방울을 실어서 지워버릴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CCD에 있었던 얼룩이에요. 지워버리고 고민인데요. 요거 두 개도 이번엔 지울게요. 그리고 여기 작은 물방울 지우고 자, 여기 지우고요. 자,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는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자, 이거는 패치 도구를 사용한 얼룩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도장 툴로 지워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이 마무리됐는데요. 고민인데요. 저기 두 개 중 하나는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이 물방울은 위치가 약간 높은 것 같아서 약간 아래로 낮춰 볼 텐데요. 낮출 땐 요 대상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 대상을 눌러서 아래쪽으로 낮추면 요 물방울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위치에 놓고 여기 필요 없는 요 물방울은 다시 소스로 옮겨서 지워버리면 되고요. 실제로 그 위에 있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패치 도구에서 대상과 소스의 사용 방법을 또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물방울은 필요 없으니까 저는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최종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작업은 어떠셨어요? 사실 또 하나 더 있네요. 이렇게 사실 꼼꼼히 보면 지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촬영할 때 삼각대가 반사된 거예요. 유리라서 옆에 있는 게 밝은 게 있으면 이렇게 비치게 되거든요. 이렇게 지워내면 조금 더 깔끔한 사진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